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과 관련해서 파트 1, 파트 2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파트 3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논문 두 편도 2021년에 퍼블리시된 페이퍼들이고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김승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논문 두 편은 여기 밑에 있는 두 편의 논문이고 첫 번째 논문을 읽을 때 이제 같이 참조한 논문들을 위에 쭉 적어놨고 이제 밑에 논문을 읽을 때 참조한 논문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은 Hop Retriever, Retrieve Hops over Wikipedia to Answer Complex Questions라는 논문이고 트리플 AI 2021년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도 이제 파트 1, 파트 2에서도 계속 초반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루고 있는 그 인트로덕션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문제점이 크게 앞에 쭉 설명드린 논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오픈 도메인 QA 중에서도 이제 멀티 합 퀘스천 앤서링을 해야 되는 핫팟 QA 같은 데이터셋에서 이제 멀티 합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제 여러 개의 도큐멘트 혹은 에비던스들을 이렇게 리트리브 해와야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써 있는 두 편의 논문 모두 제가 파트 1, 파트 2에 걸쳐서 발표를 했던 논문들인데 이제 도큐멘트를 어떻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리트리브 해올지에 대한 문제로 전환해가지고 좀 더 리트리브 과정 자체를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세팅에 맞게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별개로 이 두 편의 논문은 제가 발표했던 논문들은 아닌데 이제 structured 그 knowledge base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좀 structured 된 relation 혹은 그 information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던 논문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별도의 두 개의 어프로치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저자들은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면서 이제 인젝트를 하려고 했던 인젝트가 아니라 활용하려고 했던 그 unstructured fact들과 함께 이 structured knowledge base에 있는 어떤 implicit한 relation을 둘 다 활용하는 것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에비던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해야 이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겨 1을 보시면 퀘스천 1과 퀘스천 2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질문은 서로 약간 성질이 다른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 The director of the romantic comedy Big Stone Gap is based in what New York City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보시면 director of라는 이 relationship이 explicit하게 드러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큐멘트를 쭉 보다가 is directed by라는 이 phrase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 question과 매칭 시켜가지고 뭐 이전에 있었던 방법들은 query reformulation process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제 쿼리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 두 번째 도큐멘트를 retrieve 해오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퀘스천 유형들은 이제 첫 번째 iterative document retrieval problem에서 해결했던 그런 메소드들과 좀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와 반면에서 퀘스천 2를 보시게 되면 Ellie Goulding worked with what other writers on her songs in the album Delirium 이라는 이런 뭐 퀘스천이 있는데 이제 이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Delirium이라는 이 앨범에 대한 그 글을 쭉 보시면 뭐 세 개의 노래가 쭉 목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On My Mind, Army, 그리고 Something in the Way You Move라는 이렇게 세 개의 노래가 있는데 일단 정답은 On My Mind네. 이제 이 세 개의 그 노래에 대한 도큐멘트들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고 그리고 이 song of라는 이 relationship이 explicit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그 송 중 하나다라는 그 structured KB가 갖고 있는 그 relationship을 활용했을 때 좀 더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퀘스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의 퀘스천이 모두 그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 하나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하기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을 정리하고 가게 되는데, 일단 이 논문의 제목도 Hub Retriever인 것처럼 헙이 되게 중요한 그 개념으로 상정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헙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The combination of a hyperlink and a corresponding outbound link documen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하이퍼링크가 explicit하게 드러나 있는 것, 그리고 corresponding outbound link document가 이제 explicit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implicit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다른 도큐멘트로 연결 지어주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outbound link document는 이제 unstructured fact랑 event를 저장하고 있는 좀 더 implicit한 그런 rel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게 됐을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게 생기게 됩니다. 그 제가 파트 1에서 소개해드린 그 아이클리어 2020 논문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위키 그래프라는 구조를 별도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이제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임의의 두 개의 도큐멘트가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렇게 좀 바이너리한 그 관계, 즉 연결이 돼 있으면 1, 연결이 안 돼 있으면 0 이런 바이너리 하이퍼링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 이렇게 1, 0으로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implicit relationship도 모델링을 하기 위해 좀 어떻게 distributed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1, 0으로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임의의 representation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 ACL 2019에 소개된 이 Distributed Relation Learning이라는 스킴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unsupervised way로 어떻게 entity linking 텍스트를 학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논문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 이제 뒤에서도 쭉 설명드리겠지만 mention embedding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퀘스천이 주어지게 되면은 처음에 retrieve를 해오게 되고 다음 헙에서 또 다른 이제 컨텍스트를 retrieve 해오게 될 텐데, 이 헙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representation이 그 여기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아드리아나 트리기아니라는 이 엔티티에 대한 멘션 임베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 M12로 표시된 이 임베딩이 되고, 얘와 함께 그 retrieve 해올 도큐멘트에 대한 또 임베딩, 도큐멘트 임베딩 D2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헙 1, 2를 구성하게 되고, 이 represent, 그러니까 이게 concate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concat는 그 헙 1, 2 representation을 활용해가지고 얘 말고도 여기 E3랑 D3가 있는데, 이제 2와 3 중에서 어떤 걸 가져올지를 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헙 retriever라는 이 모델은 retriever가 retriever와 reader 파트 중에서 retriever 파트에 위치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수식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키피디아 페이지는 각각의 엔티티 EI를 가지고 있고, 그 EI와 동반한 어떤 도큐멘트 D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티티는 그 위키피디아 페이지의 제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도큐멘트는 뭐 본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ention embedding mij는 어떤 걸 뜻하냐면 이 i에서 이 j로 연결 지어주는 그 임베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위키피디아라는 그 논리지 소스를 다시 재구성하게 된다면 이제 D, E, M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MIJ를 어떻게 학습시킬 건지, 내지는 그 도큐멘트 임베딩 UJ를 어떻게 학습시킬 건지가 되게 고민이 될 텐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Distributed Relation Learning 스킴을 이제 애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explicit한 멘션이 드러나 있다면 그 여기에 이제 on my mind라는 그 엔티티를 넣어주게 되고, 앞에는 이제 이 예시에서 spawn three songs라는 이런 앞에 있었던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 텍스트 부분을 여기 가져오게 되고, 그 스페셜 토큰으로 마커 두 개를 넣어주게 되고, 이 마커이 이제 이 안에서 셀프 어텐션을 쭉 거치고 나와서 이제 뭐 12번째 레이어를 지나면 어떤 임베딩이 나올 텐데, 그거를 멘션 임베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 i번째에서 j번째로 가는 도큐멘트가 있을 때, 이 i번째 도큐멘트와 함께 그 엔티티 멘션, 즉 i에서 j로 넘어가는 엔티티를 같이 넣어줘서 버트가 모델링을 함으로써 나오게 된 이 마커 토큰을 임베딩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on my mind가 explicit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된 벡터를 가져다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멘션 임베딩을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번 쪽에서는 그 도큐멘트 임베딩을 어떻게 학습시킬지와 둘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멘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앞의 방법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도큐멘트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i에서 j번째 도큐멘트를 가져온다 했을 때 이제 j번째 도큐멘트에 있는 내용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내용과 함께 퀘스천을 같이 넣어줘서 버트를 통과시킨 다음에 CLS 토큰을 추출해서 UJ라는 그 도큐멘트 임베딩으로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얻게 된 게, 생각을 해보면 i번째에서 그 엔티티 근처에 있는 텍스트와 함께 엔티티가 같이 모델링된 그 멘션 임베딩과 그 j번째 도큐멘트의 내용과 퀘스천이 같이 임베딩된 그 도큐멘트 임베딩,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앞서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structured knowledge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고, 어떤 상황에선 unstructured knowledge에 집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서 어떤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포메이션 퓨징을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mention embedding과 document embedding을 어떤 learnable parameter에다가 이제 matrix multiplication을 진행한 다음에 여기 h라는 거에 추가적으로 곱하고 있는데, h는 retrieval history vector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음 쪽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어떤 도큐멘트를 retrieve 해야 하는지 history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 이제 h를 일종의 쿼리 벡터로 작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쿼리 벡터에 대한 키들이 그 각각 어느 정도 그 멘션 임베딩과 도큐멘트 임베딩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할지,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를 키 벡터로 삼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AM과 AU를 구하게 되고, 이제 M이 크다면 좀 더 멘션 임베딩, 그러니까 그 structured knowledge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일 테고, 만약에 AU의 값이 AM보다 크게 된다면 이제 좀 더 unstructured knowledge에 집중을 해야 한다를 말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줘서 WM, WU를 구하게 되고, 이제 얘를 다시 어텐션을 적용하듯이 그 멘션 임베딩과 그 도큐멘트 임베딩에 다시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hop representation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멘션 임베딩과 도큐멘트 임베딩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iterative retrieval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까 history 그 retrieval history 벡터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 hop representation을 초기 값을 구해와 가지고 어떤 도큐멘트 di와 ei가 있는 이 i번째 도큐멘트를 구해와야 되게 될 겁니다. 그 이걸로부터 다음 합에는 또 entity ej 그리고 도큐멘트 dj를 가져와야 할 텐데, 이 처음에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스텝에는 hs를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정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hs를 활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걸로부터 그 이제 합 retrieval 아니 그 합 representation을 얻게 될 텐데, 이제 합 representation을 얻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EJ가 만약에 DI 안에 그 explicit하게 멘션이 돼 있으면은 그 앞서 설명드렸던 이 세 번째 식의 첫 번째 방법, 없다면 두 번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그 둘을 구분해 놓은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구할 때와 맨 마지막에 구할 때도 임의로 이렇게 정해 놔가지고 결국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처음에 HS를 갖고 합 representation을 얻어서 retrieval 진행한 다음에 이 새로운 그 retrieval history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RNN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즉 이제 T번째 스텝에서 HT를 구하기 위해서 HT-1과 함께 이번 헙에 있었던 헙 representation을 같이 RNN에 줘가지고 HT를 또 새로 얻게 되고, 새로 얻게 된 H2를 바탕으로 또 헙 representation을 얻어서 retrieval 해오고, 또 다시 그 retrieval history 벡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같이 실험을 했던 게, 이제 retrieval 해올 때 그 예를 들어서 i번째 도큐멘트에서 j번째 도큐멘트를 retrieve 해온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dj 안에 있는 모든 센텐스를 다 활용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전체 도큐멘트 안에서 몇 개의 문장만 이제 retrieve를 해오는 게 맞을지에 대한 실험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supporting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좀 auxiliary task, 보조적인 태스크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센텐스에 있는 셀프 토큰을 뭐 활용한다든지 해서 각각 센텐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각각 측정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각 센텐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probability를 이제 도출을 하게 돼서 0.5를 넘을 때 이제 다음 retrieval에서 그 문장을 포함시키고, 0.5를 안 넘는다면 그걸 빼버리는 뭐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시키는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번식과 11번식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식이 좀 그 sequence prediction model,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retrieval 진행할지에 대한 시퀀스를 prediction하는 모델링이라면,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11번째 식이 그 앞서 설명드린 그 retrieval 해오기로 했을 때 어떤 센텐스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센텐스를 뺄지를 예측하는 supporting sentence prediction에 대한 오브젝티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핫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팟 QA에서 실험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실험을 설계했는지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이 쭉 나와 있는데, 해당 사항들은 논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이터레이티브하게 retrieval 해올 때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exponential search space라는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매번 retrieval 해올 때 전체 도큐멘트를 모두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search space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은 처음에 TF-IDF를 활용해가지고 탑 500을 처음에 딱 제안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세 번째 식을 다시 보시면 그 엔티티 릴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식을 사용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500으로 제한을 시키지 않게 되면은 없는 경우에 모든 도큐멘트를 다 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첫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nswer type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로 comparison question 종류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bridging question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뒤에 있는 이 figure 5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은 이제 좀 이렇게 합을 거쳐가지고 시퀀셜하게 리트리버를 해와서 매번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정보로부터 쿼리를 업데이트하고 결국에 맨 마지막 도큐멘트에 가서 정답을 얻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퀘스천 종류들을 브릿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와 비교해서 컴패리슨은 뭐냐면 퀘스천 자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큐멘트를 리트리브를 각각 진행해가지고 각각에서 얻은 정보를 비교해서 이제 정답을 리더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진 퀘스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을 쭉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좀 더 브릿징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된 목적은 브릿징에서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 비교하면서 동시에 컴패리슨에서 얼마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혹은 다른 성능이 좋았던 방법들과 비교해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지 비교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 리트리버가 그 제가 파트 1에서 소개해드린 아이클리어 2020 논문이고 그게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컴패리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은 딸리지만 뭐 비슷한 점수나 혹은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도 몇 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이 논문에서 타겟팅으로 했던 이런 브릿징 퀘스천에 대해서는 모든 세팅에 대해서 성능이 더 잘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retrieval 성능뿐만 아니라 오픈 도메인 퀘스천 answering에서의 exact match와 F1 스코어 성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hub retrieval이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실험이 되게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인데 이제 브릿징과 컴패리슨 두 개를 보시게 되면은 브릿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엔티티 그 멘션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제가 이 unstructured knowledge를 좀 더 활용을 해야 할지 structured knowledge를 좀 더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둘 다 고려해야 하는 거를 이제 재조명하면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comparison question과 bridging question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comparison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도큐멘트 두 개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큐멘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도큐멘트 임베딩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이 bridging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멘션 임베딩에 초점을 둬야 되는 왜냐하면 그 다음 도큐멘트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퀘스천 타입이라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식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다섯 번째 식 이제 WM과 WU가 각각 어떤 임베딩에 그러니까 멘션 임베딩과 도큐멘트 임베딩 중에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프트맥스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얘를 쭉 분석을 한 게 이 테이블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릿징 퀘스천에 대해서는 멘션 임베딩에 집중하는 정도가 훨씬 컸고 컴패리슨 퀘스천에 대해서는 도큐멘트에 집중하는 정도가 훨씬 컸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의 예시가 이제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게 맞는지를 이렇게 시각화한 피규어인데 이제 이 첫 번째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director of라는 게 explicit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좀 더 bridging question에 가깝기 때문에 이 mention embedding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mention embedding을 얻게 되고 이 document embedding을 얻게 돼서 여기서 그 hub representation을 얻게 될 텐데 그 집중하고 있는 웨이트를 보시게 되면 mention embedding이 97.85%로 훨씬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mparison question에 좀 더 가깝게 되는데 이제 World War 1과 World War 2에 대한 정보를 얻어와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 1과 비교해가지고 도큐멘트 임베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확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퀀셜한 요소가 전혀 없이 완전 이제 comparison question인 그 케이스 3로 가게 됐을 때는 도큐멘트 임베딩의 99.94%로 확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제 멘션 임베딩과 도큐멘트 임베딩 어떤 것에 좀 더 0과 100 사이의 수치에서 집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리트리버를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논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structural knowledge를 뺐을 때, 그 웨이팅 요소를 뺐을 때, 뭐 sentence prediction loss를 뺐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structural knowledge와 웨이팅을 하는 게 동시에 중요했다는 걸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둘 중에서는 이제 structural knowledge를 뺐을 때 확 내려가는 걸 통해서 이게 되게 주요한 요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논문을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논문은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5쪽짜리 짧은 논문이라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Leveraging Passage Retrieval with Generative Models for 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 이라는 논문이고 EACL 2021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 2와 이제 3에서 앞에서 설명해드린 논문과는 좀 느낌이 다른 논문이니까 이제 그 점을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써있는 4편의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들이 뭐냐면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들이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떤 knowledge들을 파라미터에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unstructured knowledge base처럼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논문들이 사용했던 태스크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closed book setting 그러니까 retrieval 해오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세팅에서 그 generative sequence to sequence 모델들이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랭귀지 모델들이 언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지식들을 파라미터에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에 이제 논리지가 저장돼 있다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연구 결과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모든 논리지를 파라미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쭉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모델로 하여금 논리지를 저장을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 모델의 크기를 엄청 크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엄청 expensive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저자들이 그 내세우고 있는 의의가 뭐냐면 이렇게 모델을 스케일했을 때 논리지를 저장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처럼 리트리벌 해와 가지고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을 활용하게 됐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링과 함께 리트리벌을 같이 하는 것을 오픈 도메인 QA 세팅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되게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데 이제 이렇게 퀘스천이 있고 그리고 이 퀘스천을 대답하기 위해 필요한 캔디데이트 도큐멘트들이 쭉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을 앞서 설명드렸던 논문들과 달리 extractive한 모델이 아니라 generative한 모델로
모델한테 인풋으로 같이 주게 되고, 얘가 이제 대답을 내놓게 될 텐데, 이 대답이 이제 시작과 끝 위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랭귀지 모델링을 하듯이 제너레이티브하게 정답을 생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논문에 나와서 제시하는 그 모델이 Fusion in Decoder, FID라는 모델인데, 이거를 이 retrieval 해올 수 있는 도큐멘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넣으면은 시퀀스 랭스가 너무 커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수 있는데, 인코더에서 이렇게 별도로 퀘스천 플러스 패시지 1을 인베딩으로 만들게 되고, 퀘스천 플러스 패시지 2를 인베딩으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 n번째까지 진행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이 representation들을 컨캣한 다음에 디코더에게 주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rieval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BM25와 DPR 두 가지를 활용을 하였고, 이 두 가지는 그 retrieval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face library를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 같은 경우에는 뭐 T5나 BART 같은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을 활용하게 되면 되는데, 해당 논문에선 T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rieval 해온 패시지와 퀘스천이 컨캣돼서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제 인코더 자체에서는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프로세싱이 되고, 디코더 딴에서만 이제 이 프로세싱 된 것들이 컨캣돼서 입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evidence fusion in the decoder only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모델의 이름을 fusion in decoder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한테 추가적인 컨텍스트를 주는 이런 방법은 처음 시도한 건 아닌데, 이전에 있었던 시도들이 민 에달과 루이스 에달, 이게 레그 논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 두 논문과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이 인코더한테 줄 때 별도로 진행을 하고, 디코더 딴에서만 별도로 진행한 거에 대한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만약에 question 플러스 passage 1이 예를 들어 1000토큰이고, 이 두 번째도 1000토큰이고, n번째도 1000토큰일 때, 이제 1000 곱하기 n의 시퀀스 랭스를 인코더가 처리하게 되면 이제 너무 시퀀스 랭스가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게 되면은 컨텍스트의 수가 늘에 따라서 n 제곱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텍스트의 넘버에 비례해서 ON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자들은 그게 Natural Questions, Trivia QA, Squad Open 1.1 활용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Natural Questions와 Trivia QA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놀라웠던 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방법들이 쭉 이제 reg를 제외하면은 다 extractive 기반의 방법들인데, extractive하게 진행했을 때보다 generative한 세팅에서 더 성능이 잘 나왔다는 게 되게 놀라운 그 리졸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모델들과 별도로 이렇게 사이에 둔 얘네 둘은 closed book 세팅, 그러니까 pre-trained 된 T5와 GPT 퓨샷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closed book 세팅에서 실험을 진행한 건데, extractive 성능과 비교해가지고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36.6이면 이걸 학습한 뭐 40점대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세팅이 잘 부합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extractive 모델보다 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Natural Question과 Trivia QA에서 트레이닝 패시지를 쭉쭉쭉 늘려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n을 50, 25, 50, 100으로 쭉쭉 늘려줬을 때 성능을 보시면 점점 증가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거의 6%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이제 extractive 모델들은 이렇게 5에서 100까지 쭉 늘려줬을 때 성능 향상의 폭이 크지 않고 보통 10에서 20 사이에서 최적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들은 이렇게 늘려줌에 따라서 성능 향상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걸 통해서 좀 더 제너레이티브한 모델들이 extractive한 모델들보다 엑스트라 컨텍스트를 줬을 때 좀 더 그 인포메이션 자체를 컴바이닝 하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논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